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학결합의 그 하나의 종류로서 이온결합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어떠한 원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혹시 보건직 시험이나 환경직, 위생직 시험을 볼 때 이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는 매년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는 쉽다. 그래서 오늘 이온결합 시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포텐셜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교과서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관련해서 잘 적으면서 쫓아와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은 어떤 원소들 사이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되냐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진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내놓고 옥텟을 이루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플러스 1가 양이온도 되고 플러스 2가 양이온도 되고 플러스 3가 양이온도 되겠지만, 이처럼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돼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 이걸 쿨롱 포스라 해요. 쿨롱 포스. 이 쿨롱의 힘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을 이루게 되면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고, 이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을 우리가 이온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온 결정, 이오닉 크리스탈.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가 이거죠. 이온결합의 특성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이 성질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온결합 물질의 예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학습 목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공유결합, 금속결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온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온결합이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소와 and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 요게 포인트야. 이걸 쿨롱 포스라고 그래. 쿨롱 포스. 쿨롱의 힘, 전기력, 쿨롱의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죠. 이 전기력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상당히 큰 힘에 속해요. 큰 힘에 속하다 보니까 쿨롱의 힘이 클수록 이온 결정의 녹는 점이 결정이 돼요. 이 녹는 점, 멜팅 포인트. 그러면 이 쿨롱의 힘과 관련된 식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식을 외워 주셔야 돼요. 이온 결합은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이러한 쿨롱의 힘, 그죠? 요 K, 요건 쿨롱 상수. R의 제곱, R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거리의 제곱, 핵간거리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양이온이 있으면 여기 핵이 있을 거고, 핵의 정중앙에 이렇게 해서 두 핵을 이었어요. 이때 이 핵간거리를 R이라고 하죠. R의 제곱분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인데, 중요한 거, 이러한 쿨롱 힘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대단히 중요한 물리적 성질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를 잘 보시면, 자, 결합한 이온들의 전하 가수가 높을수록 전하량인데, 원래는 전하량인데 전하 가수가 전하량과 비례관계 있기 때문에 전하 가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핵간 거리가 짧을수록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쿨롱의 힘 중에서도 분모, 분자가 있는데 중요한 거, 분모의 효과보다는 전하의 효과가 이온의 어떤 간의 거리, 이온 간의 거리는 이온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이즈 효과보다 훨씬 크다. 전하의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결합한 이온들의 전하의 가수, 플러스 2 가면 가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가면 가수가 마이너스 2. 근데 그것을 곱해서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mg2다, mg5다. 그러면 얘의 전하의 가수의 곱은 얼마냐면 mg는 플러스 2가가 되기 쉽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기 쉬워요. 그러면 mg의 전하의 가수는 플러스 2죠. 산소의 전하의 가수는 마이너스 2죠. 그럼 플러스 2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얼마 나오냐? 4가 나오지. 그래서 이 전하의 가수의 곱의 절대값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모의 효과보다는 이온들의 사이즈는 눈에 안 보여.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이 입자의 사이즈, 이온의 사이즈, 다시 말해서 이온 간의 핵간 거리보다는 분자인 전하의 가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NaCl하고 MgO의 끓는 점은 누가 높으냐 라고 하면 NA는 플러스 1가짜리하고 마이너스 1가짜리가 결합한 이온 결정이죠. MgO는 플러스 2가와 마이너스 2가가 결합한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전하의 가수, 물론 사이즈도 mg 3주기 얘 얼마지? 얘는 2주기, 얘는 몇 주기죠? 3주기, 얘도 몇 주기죠? 3주기야. 그러면 3주기 사이즈를 보시고 3주기, 2주기 사이즈 보시면 결국 3주기, 2주기의 사이즈가 더 작지. 분모도 작고 전하의 가수도 크고 하니까 결국 MgO가 NaCl보다 끓는 점이 높겠지. 당연히.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교과서 그림을 잘 봐라. 자, 이제
이온사의 거리를 가로축으로 놓고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세로로 놓고 이온사의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결합하기 전보다는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에너지가 낮아진다, 안정화된다. 다시 말해서 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는 높아요. 에너지는 높습니다. 근데 결합이 딱 이제 적당한 거리에서 결합이 딱 형성이 되면 안정화되죠. 안정화된다는 의미가 중요한 얘기지.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관여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관여가 되는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발력도 작용하지.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할지라도 전자들이 존재하죠. 양이온도 전자가 있고 음이온도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양이온도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고 음이온도 중심에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자와 전자 또는 핵과 핵과의 어떤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같은 전하를 띤 입자끼리 반발력이니까 여기는 제로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0.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위쪽은 에너지 값이 플러스다. 아래쪽은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래프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그래프 승빈아 자지마. 승빈이 좀 건너 새끼 개 싫어. 저 개 싫어. 필통에 개 싫으라고 적어져 있어. 저 친구. 승빈아 저 친구 이름 뭐지? 몰라? 어이 미스터 프렌 필통에 개 실으라고 하는데 나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난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개 실으라고 하면 되겠네. 자, 봐. 자, 교과서 그림 여기에 0이라고 표시해. 에너지를 0이라고 표시하고 이쪽은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관여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관여가 되고요. 전자와 전자, 그 다음에 핵과 핵의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핵과 전자는 전하가 다르죠.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도 또 관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항상 인력이 작용하면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점점 가까워져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안정화된다. 에너지 값이 작아진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깜짝이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정해지지. 불안정해진다? 어떻게 해석해야지? 에너지가 높아진다. 에너지가 높아져.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인력이 작용하면 안정화돼요.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안정화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게 인력이 낮아진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낮아져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낮아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낮아지고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은 불안정해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의 변화는 불안정하죠. 반발력 작용. 불안정하니까 에너지 값이 커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핵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 반발력 작용이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점점 커져요. 불안정해진다, 에너지가 커진다.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점점 작아진다. 알겠어요? 오케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이 작아지는 것이 인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야. 인력은 커진다고 봐야 돼. 또 반발력도 커진다고 봐야 돼. 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작아지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점점 커진다라고 해석해야 돼.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작아지지만 인력은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핵간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 작아지고 인력은 커지고 and 핵간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해석하는 요령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 1번 그래프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2번 그래프 인력의 에너지 변화 두 개를 합치면 1번과 2번을 합친 그래프가 뭐냐? 1번과 2번을 그래프를 합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점차 전자 간의 구름 원자핵끼리 반발하기 시작함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해 반발력이 커지고 급격히 불안정해. 그래서 반발력의 에너지도 커져. 요게 반발력에 의한 요걸 해석해. 반발력도 커지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커지고 and 밑에 파란색 양면과 음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간의 인력이 느껴지면서 안정화되죠. 인력이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작아져. 안정화되니까 인력은 커지고 에너지는 작아져. 알겠어요? 인력은 커지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낮아져요. 이걸 해석하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1번과 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와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서로 더한 거, 합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야. 요 빨간색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교과서 그림을 봐라.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요 빨간색 그래프의 개형이야. 빨간색 그래프의 개형. 빨간색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왔다가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여기 가장 높은 지점을 B 지점이라고 체킹을 해. 그 다음에 이 지점을 그리고 이 B 지점에서 수선을 쭉 그어. 이렇게 수선을 그어주시고 점선으로 이 지점을 A점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쪽 B 지점 좌변 아무나 잡아.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표시해라. A점, B점, C점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를 합친 것이고 가장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 지점을 갖다가 우물의 깊이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에너지 축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기 에너지 축이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포텐셜 에너지 값이 제로고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시해. 이게 요 길이
요 길이를 갖다가 우물의 깊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길이가 우물의 깊이다. 우물의 깊이. 예? 요 우물의 깊이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양용과 음이온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 요 에너지 값을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을 우리가 0이라고 했어요. 0. 좀 이상하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여기로 갖다가 A점이라고 봅시다. 그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이 얼마냐? 우리가 이제 0이야, 0. 그리고 요 길이, 요거를 갖다 A 킬로줄이라고 해보자. A 킬로줄. 여기 A 킬로줄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요 길이, 다시 말해서 요 길이는 뭘 의미하느냐? 요 길이가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야. 그죠?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 A 구간을 정했죠. A 구간은 인력이 우세한 그러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력이 우세한 지점. 반발력보다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지점. 여기 B지점이죠? 그죠? 여기 B지점. 여기 B지점 표시했네요. B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요 C지점 표시라고 그랬죠? C지점은 반발력이 인력보다 커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이온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값이 0이고, 이렇게 에너지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요 상태, 요 B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가 요거야. 방출한 에너지 크기가 요거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가 요겁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 요건 R0라 그래. 예?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를 R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 그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바로 요 길이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로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에 0이니까 요 A는 음수가 되겠지. 음수. 그죠? A가 음수가 됐다? 에너지가 낮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간 거리, 요 R0라고 그래. R0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했을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보시면요. 자, 거리가 무한대인 상태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무한대인 상태의 에너지를 0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자, 그러면 이 0이라고 하는 요 값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 왜? 0은 상대적으로 큰 값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무한대로 떨어져 있을 때 두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우리가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0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를 합치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얻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로 수평선 긋고 세로로 수직선을 그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 요 길이가 바로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고 요 길이가 바로 이온결합이 형성되었을 때 두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 거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력이 우세한 지점,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아따 그래. 자,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증가한다, 이온이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 반발력이 증가한다, 이온이 불안정화된다, 에너지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인력 증가, 이온이 안정화돼, 따라서 에너지 감소, 반발력 증가, 이온이 불안정해져, 에너지 증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서 그림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A점 표시하고요. A점. 그 다음에 B점 표시해 주시고, 교과서는 A, B, C가 없어요. 여기 C점 표시를 해서 두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합성한 거, 더한 거, 여기 빨간색 그래프 개형이고, 이 빨간색 그래프 개형을 해석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냐? 빨간색 그래프 해석. 알았다 그래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결합을 형성하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자,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인력도 증가하고 반발력도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작용을 하면 이온이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안정화된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온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반발력도 작용하죠.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구름 사이. 그러면 이제 반발력이 커진다. 반발력이 커지면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도 커져요. 그러면 이러한 반발력과 인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 있어요. 같은 지점이 B지점인데, 이 B지점에서 에너지가 최소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이때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의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이온 결합 형성 시 방출되는 에너지 값, 에너지의 크기고, 요 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됐을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다라고 하는 걸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에? 알겠냐? 에? 야, 니네들 에너지는 뭔지 아냐? 에너지는 혹시 아냐? 에너지는 힘에다가, 전기적인 쿨롱의 힘에다가 뭘 곱한 거냐? 한번 물어보자.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죠. 맞지? 에? 맞잖아.
근데 요 가로축이 뭐니? 거리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요건 세로잖아. 요거 에너지잖아. 그죠? 에너지. 맞지? 맞다 그래. 에너지잖아. 여기 에너지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죠. 예? 그럼 요거 R을 갖다가 얘들아 X라고 봐봐. X축. 요 E축을 Y축으로 봐봐. 오케이? 예? 그러면 dx분의 dy는 뭐가 나올까? 어? dx분의 dy는 뭐가 나올까요? 이건 dx분의 dy는 기울기지. dx분의 dy는 뭐냐? 요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 아니냐? 그지? 예? 해석만 할래? 친구들아? 알아들을 수 있을래는 모르겠다. 우리 현승이. 응? 현승아. 야. 요게 뭐냐면 요게 요거 힘이지. 곱하기 거리 R이지. 그럼 R 하나 약분되지. 그럼 이렇게 나오지. 요게 Y 값이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dx지. 그지? 요거 dy지.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결국 마이너스 f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f를 의미해요. 그 기울기가 즉 마이너스 f 쿨롱의 힘을 의미하죠.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dr분의 dv 값이 마이너스 f인데 이 마이너스 f 값이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f는 0보다 작네. f가 0보다 작다? 결국 인력은 음수값을 갖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지점은 dr분의 dv가 마이너스 f인데 이 값은 기울기가 0이죠. 결국 반발력과 인력이 같은 상태죠. 이 지점은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음수야. 봐, dr분의 dv가 원래 dr분의 dv는 마이너스 f거든. 마이너스 f가 음수예요. 그럼 f는 양수죠. 그럼 f가 양수다? 반발력이 양수이구나. 반발력은 양수이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거리 포텐셜 에너지 그 기울기를 알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좀 이해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미분을 배워야 되니까. 그죠? 이해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의 핵심은 물론 여기까지 하겠는데 핵심은 이거야. 두 이온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놓는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은 커지지만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작아져요. 반발력도 커지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이 커져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합치는 것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다.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 요 지점에서 요 길이가 이온 결합 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 거리다. 이게 이제 포인트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